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입할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죠. 언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고요. 자, 미국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크림반도에 있는 비밀 탄약고를 때렸어요. 여기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아주 고가치의 탄약들이 다량 숨겨져 있었는데 여기를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났는지 위성에서도 관측이 됐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었는지 짐작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의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는데요. 사흘간 1260명, 860명, 1040명씩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각각 12대, 9대, 5대 격파. 병력 숫자에 비해서 전차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장갑차는 27대, 18대, 34대 격파. 차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차량은 71대, 37대, 59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드디어 2000대를 넘었네요. 특수장비는 8대, 4대, 6대 격파. 야포는 그래도 좀 많습니다. 야포는 46문, 21문, 38문 격파. 다란전 로켓은 2문과 1문, 어제는 없고요. 고정익 항공기는 아우디우카 쪽에서 토요일 날 수호이 25 공격기가 격추됐답니다. 러시아 공격기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31대, 25대, 47대를 각각 요격했고, 미사일은 사흘간 각 한 발씩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총 참모부는 어제 125회의 교전을 했고 6개 방면에서 89회의 격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군사원조, 지금부터 이제 확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좀 잊어주세요. 지금부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25년 초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할 텐데 그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47기계화 회담 같은 경우에도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이런 것들이 1차분은 이제 인도 완료됐고 이제 2차분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 봅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에 큰 도시죠. 인구 200만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데 이 하르키우에 대규모 활공 폭탄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하르키우에 계속 공세한다. 이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공세를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집결 중이다. 그러니까 하르키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44군단이라는 걸 새로 창설해서 이 44군단 가지고 하르키우를 때릴 텐데 여기에 앞선 공격 준비 사격으로 계속 지금 이 하르키우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러시아는 슬로반스크, 즉 이지움 인근에 있는 도시죠. 슬로반스크의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에 유도 로켓 300mm 스메르치 유도 로켓에서 쏜 그 300mm 로켓 5발 포격을 해서 피해를 줬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륙 지방으로 러시아 내륙으로 들어와서 러시아의 정유소 여기저기 마구마구 때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크라이나계 파르티잔들은 베르단스크, 그러니까 자포리자의 남쪽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 베르단스크에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싹 전향해서 러시아의 앞잡이가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부역하는데 그냥 앞잡이가 아니고 고문 기술자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인 잡아다가 어떻게 고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손톱 뽑고 이렇게 찌르고 물에다가 담그고 또 껍데기 이렇게 벗겨서 소금 바르고 이런 것들, 예전에 그런 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문 기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 고문 기술자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해서 차량 폭발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5에서 6월 달에 공세를 강화할 건데, 자, 이로 인해서 사상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차시브야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도시죠. 차시브야르 함락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차시브야르, 바흐무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차시브야르는 여기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나서 이만큼 이 파란색 부분이 최근에 러시아가 확장 점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시브야르 코앞까지 진출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근에 이 지역으로 공수군 2개 사단도 데리고 오는 등 병력을 아주 증강시키니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아낼 수 없다. 차시브야르는 시간 문제로 함락될 것이다. 이 말은 러시아는 계속 예비대를 집어넣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예비대가 없어서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평가인데, 그러면 더 징병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알려드렸듯이 폴란드에 70만 명이나 징병 대상자들이 지금 도망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현역의 1.5배 이상이 폴란드에 지금 도망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 대상자들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군의 양적 확대를 좀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헤르손 이 남부 지역의 크린키 이 일대에서 교도보를 확장 중이다라는 건데, 헤르손 남쪽으로 드네프르강 건너가서 이 교도보를 확보를 했는데 그걸 이제 확장 중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계화 부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보병 부대만 뭐 계속 들어가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러시아는 도네츠크 공세 2개 축선에서 돌파구를 확장 중이다라는 건데, 한 개 축선은 마린카, 한 개 축선은 아우디우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 마린카, 여기 이제 마린카를 요 끝에 여기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린카에서 아래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에 이 러시아가 많은 병력을 집결해서 뭐 꽤 성과를 얻고 있다라는 한 개 축선이고, 또 한 개 축선은 이제 아우디우카에서 빠져나와서 오체레티네 쪽으로 쑥 들어간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7기가 여단이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새로 브래들리 장갑차도 받고 하는데, 이 위쪽으로 다시 또 확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여단이 있는 곳인데 저렇게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 라파 이 지역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에 뭐 완전히 한 줄로 그냥 쫙 폭격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노스가자 그리고 이 와디가자라고 하는 이 회랑을 사이에 두고 중부가자, 노스가자 양쪽에 굉장히 많은 폭격을 퍼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전사자가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라파 끝단에 해골 마크 지금 하나 보이는데, 이 해골 마크 있는 여기가 가자 건너편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를 로켓으로 때려서 군 주둔지예요. 그래서 3명이 죽었다라는 거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로켓 10발 정도를 사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CIA 국장은 카타르에서 뭐 휴전 또는 인질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협상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가기로 했는데, 뭐 이스라엘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알자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랍계 방송국이죠. 뉴스 전문 채널인데, 이 알자지라 지국이 있었고, 이 알자지라의 기자들이 하마스나 뭐 이런 그 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알자지라 지국을 폐쇄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니까 이 아랍권의 여러 국가들이 이거는 완전히 폭거다, 언론 탄압이다 라고 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스라엘군은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본부 내 하마스 지휘 통제센터를 소탕 중인데,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마스의 하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스라엘은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또 여기에 하마스 지휘 통제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탕 중이다라는 거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포격 보복으로 바알베크 일대에 집중 공습을 했는데, 헤즈볼라가 지금 여기 그 국경 건너편에 몇 번이나 지금 두들겨 맞은 그 사단 본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또 계속 포격을 퍼붓다고 로켓을 퍼붓는데 이 한 20여 발 정도의 로켓을 날렸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막아냈지만 또 몇 발은 맞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저 북쪽 베카 계곡 있는 쪽에 전투기를 보내서 굉장히 많은 공습을 때려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마스는 케렘 살롬 이스라엘군 주둔지를 포격했는데 사상자가 16명 이상이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얘기예요. 이 뒤에 그 가자지구 남쪽 끝 이스라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포격이 퍼부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완전히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 이 라파 지역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보복 반격을 했다라는 거고, 이 공격으로 3명이 죽고 지금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이스라엘군의 주둔지에 그 로켓 공격을 가하니까 야 니들 안 되겠어 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육로 인도적 구호 통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뭐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만 안타깝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라파 주민 대피 작전을 진행 중인데 텐트촌 수용을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 칸유니스 남쪽에 아주 거대한 텐트촌을 지었죠. 여기에 이제 집어넣겠다는 건데, 하마스는 아니 여기에 지금 일반인이 150만 명이 있는데 텐트촌에 150만 명 들어갈 수 있냐, 뭐한 짓이냐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요르단 방면에서 날아오는 드론 한 개가 있었는데 전투기로 격추했다라는 거고, 이 요르단 방면에서 날아오는 드론은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죠. 그들이 우리가 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놀라운 기사인데 폴리티코가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라면 참 놀랍습니다. 조지 소로스, 그리고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죠. 또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IMF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지 소로스가 환투기하기 위한 그런 사냥감이 된 거다라는 설들도 많죠.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계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유대 집회, 지금 뭐 콜롬비아 대학 점거하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역으로 좀 퍼지고 있는데 그 반유대 집회 거액을 후원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폴리티코가 이렇게 썼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원하는 시위대의 뒤에 백에 아주 놀라운 소스가 있어. 뭐냐? 바이든의 비기스트 다너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말 큰 아주 큰 후원자들인데 그게 누구냐?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이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특히 빌 게이츠는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네들이 후원하는 그런 후원단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극좌파, 거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극좌파, 몇 년 전에 BLM 시위, 그 흑인 시위죠. 여기에도 기부하는 등 그런 곳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동물농장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음모론의 한 또 소스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음모론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국방부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킴스 미사일 공격을 모두 요격했다고 발표한 보도,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북 M3를 이용해 4발을 요격했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엄청난 피해를 감추기 위한 거짓 선전전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4일 새벽에 실시된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에이테킴스 미사일 공격으로 피격 지점에서 엄청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러시아군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미사일 저장시설 파괴 때문이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5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5월 4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드네프르강 이북에서 발사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크림반도 중부의 노보셀리우스케 마을 인근으로 접근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미사일 접근을 탐지한 러시아군은 인근에 있던 방공자산을 총동원해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장거리 방공자산인 S-400 1개 포대와 중거리 방공무기인 북 M3 1개 포대, 최소 2대의 판칠 S-1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중첩 방공망이 보호하고 있던 노보셀류스케 마을에는 러시아군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전략 탄약 저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피격된 지역의 중심 좌표는 북위 45도 25분 40초 9, 동경 33도 43분 03초 9였는데요. 해당 좌표에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건설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저장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4발 가운데 2발은 요격했지만 2발은 요격하지 못했는데요. 일반적인 자탄 방식이 아닌 관통 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에이테킴스가 시설에 명중하면서 탄약 창고 내부에 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비롯해 대량의 로켓과 미사일들이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화재 정보 관리 시스템 폼스 위성으로 피격 추정 시간 후 해당 좌표의 여론을 스캐닝한 결과 동서 2km, 남북 700m에 달하는 엄청난 범위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가장 가까운 민가와도 직선거리로 6km 이상 떨어져 있고 피격 시간대도 심야 시간대여서 화재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은 해당 시설에서 다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에이테킴스를 받아 크림반도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크림반도 최대의 전략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케르치대교는 언제쯤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에이테킴스 미사일 165km 버전 그리고 300km 버전 두 개의 버전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번에 크림반도 어디를 때렸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좌표를 특정해 봤더니 여기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완전히 그냥 깡촌이에요. 깡촌. 그런데 여기를 왜 때렸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생긴 완전히 그냥 촌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갑자기 번쩍한 거예요. 번쩍. 이렇게 번쩍번쩍. 네. 아무것도 없는데 번쩍번쩍. 그래서 도대체 여기 어디야? 뭔가 시설이 보이죠? 시설이. 그 시설을 쫙 이제 나중에 감시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을 봤더니 자, 이렇게 나사의 그 화재 감지 시스템 위성이 있어요. 그 위성에 화재 여론이 이만큼이나 된 겁니다. 여기 사각형 하나 박스 이거 빼고 여기는 직사각형만 해도 가로 2km, 세로 700m. 얼마나 큰 화재가 났습니까? 여기 포함하면 또 더 크죠. 이 정도로 많은 유폭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 뭐 있냐? 어디서 막 공격하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각종 탄약, 로켓 이런 것들이 다량 숨겨져 있는 탄약인데 남부전선에 공급하는 탄약고 그리고 미사일 공격하는 곳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다 깨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크나 또 이 북크로 다 요격했다고 하는데 요격했으면 이런 화재가 왜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굉장히 큰 개가를 올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 케르치대교 언제 파괴하냐 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런 식으로 화재를 일으키고 탄약 그 저장고를 깨트리고 하는 것은 관통탄을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테킴스에 그동안은 에이테킴스는 주로 자탄 형식의 공격이었는데 관통탄 그러니까 하푼 함대한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탄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상황을 보면 관통탄두로 공격한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정도 관통탄두라면 케르치대교 정확하게 몇 발 딱 때려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여기 자포리자 오려브 그 죽선 여러분들 작년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즌에 많이 보셨죠. 그 오려브에서 케르치대교까지 딱 펼쳐보면 케르치대교를 이렇게 훨씬 넘습니다. 한 270km 조금 끝자리에 간당간당하긴 한데 여기가 케르치대교니까 충분히 사거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도 정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케르치대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거 완전히 물류 다 막혀버리겠죠. 그러면 남부전선 헤르손, 자포리자로 들어가는 보급 다 막혀버리겠죠. 그런 전과를 여러분들께 속보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스칸데르 저장소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것도 굉장히 큰 전과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